오늘 제주 날씨 너무 좋죠? 우리 고문현 회장님이 너무 나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문태준 시인이 그 5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외가리가 문온에 흰빛으로 사뿐히 내려앉는 일이라고 5월을 표현해 주셔서 오늘 딱 그 날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주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 자연의 복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 울수살의 발표를 맡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종섭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2달 전까지는 환경 공무원이었고요. 어쩌면 저 개인은 환경 문제가 제 인생의 화두였었습니다. 그 최근에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름이 쫙 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차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벌써 1.5도씨 상승이 2040년 뭐 적어도 그렇게 당겨지는 정말 끔찍한 예측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그 ESG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눈앞에서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는 정말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ESG는 우리한테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사고, 생활 양식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ESG의 출발이 기업이 시작이 됐지만 오늘 사례 발표처럼 기업 혼자 뛰어서 1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들도 같이 현장에서 접점을 모으고 있는 사례 발표를 통해서 ESG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례 발표로 관악구청과 진주시의 ESG 사례 발표를 듣고 모범적인 기업인 유한 킴벌리와 재원산업의 사례를 듣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청의 사례를 한정원 관악구청 정책보좌관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관악구 한경원 정책보좌관입니다. 점심 막 먹고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도 발표자마저도 졸리는데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더 졸리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좀 장황하게 좀 하기보다는 또 여기 또 아카데미아에 석학도 계시고 또 훌륭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험과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 그것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소개해드리면요, 서울시 서남부에 위치하는데 서울대학교와 관악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직원은 한 1,500여 명 정도 되고 인구는 한 50만이었는데 역시 서울자치구 역시 예외가 아니라서 인구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딱 3가지로 요약하면 전국 제1의 청년 도시, 청년 인구 비중이 무려 41%나 되다 보니까 우리 다음에 발표할 진주시라든지 이런 비수도권 도시하고는 좀 인구적 특성이 아주 다른 곳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악산과 도림천 이런 자연 어떤 환경이 많고 또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전국 유수의 대학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도시라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관악구는 민선 7기에 이어 이렇게 재선을 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시대적 이런 화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혁신과 포용 협치를 구정 기조로 해서 6대 목표 60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에서 ESG 정책, ESG 경영을 중점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제일 뭐니 해도 먼저 환경적 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우리는 뭐 지구 온난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도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거는 온난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후 위기고 상당히 이거는 하는 사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저희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100년 만에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어떤 폭우를 맞아서 좀 지하방에 사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되는 등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청년 1인 가구 세대들이 많고 단독주택도 많은데 이런 쓰레기 배출량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할 것인가, 또 재활용할 것인가, 이게 어떤 사회적 문제로도 좀 떠올랐습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까 청년 1인 가구가 청년 인구 비중이 전국 1위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 노인층, 장애인 또 이런 어떤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야 될 그런 인구 비중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많아서 대기업과 상생하는 이런 산업 구조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저희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어떤 기업의 경영 어떤 이런 투명성 또 뭐 이런 지배구조 개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어떻게 하면 직장 문화를 개선해야 될까 좀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3년간 조사해 봤더니 우리 소위 MZ 세대들 9급 임용돼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약 63%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시피 상당히 요즘 세대들은 우리 같이 이제 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과 달리 어떤 약간 꼰대 같은 직장 문화, 좀 답답한 직장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이직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도 있었고, 이제 이건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고요. 또 이제 우리 지방 정부는 그 당연히 유권자들, 지역 주민들이 뭐 기업으로 말하면 주주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그 수요를 기민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도 많고 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요구, 협치에 대한 그런 시민사회 요구가 최근 들어서 폭증하는 추세여서 이런 걸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게 ESG로구나. 좀 이런데 저희들은 천착을 해서 ESG 정책, ESG 경영에 좀 주안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선 8기 구청장 재선되자마자 이걸 지시하셔가지고 공약 이행 계획에도 반영을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관악형 ESG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 달에 수립을 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ESG 자체에 대한 그 개념 또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주민 공감대 까지도 어렵고 주민 좀 인식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ESG에 대해서 사실 거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좀 되게 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교육을 연 390회 정도 그 기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형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발대를 했는데요.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자치분권, 동네 자치를 강조하면서 서울형 주민자치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 리더십으로 바뀌면서 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지원이 좀 끊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떤 주민자치는 선택 아닌 필수다. 그런 어떤 그 문제 인식하에 관악형 주민자치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 ESG든 뭐든 잘 되려고 그러면 이 풀뿌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게 잘 돼야겠다. 그리고 그걸 코디네이션하는 코디네이터가 좀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기후 위기 ESG 관련 교육을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연 20회 이렇게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적 경제 꿈시장 이런 오프라인 장터를 활용해서도 ESG를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거의 매주마다 나서가지고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어떤 이 감축, 감량, 재활용에 대한 걸 좀 같이 하면서 이 대청소도 같이 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어떤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3월달에 그 ESG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그 명사들도 모셔서 특강도 듣고 또 우리 관내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어떤 대표님들 전문가들도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해보자 이런 것도 했고요. 좀 그래서 비전 선언문도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 그리고 잘해보자 이제 이런 어떤 그 결의를 좀 다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특이한 사항, 다른 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G 그 분야별로 이제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20개 부서가 참여하는 46개 중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각각의 몇 가지 특이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그 재활용이 좀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저희들은 사실 그 청년 인구가 많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코로나 위기를 한 3년간 겪으면서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배출일도 안 지키고 분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자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재활용 이 전용버프 3종 세트를 이런 다가구 이런 데다가 거의 무료로 지금 보급할 정도로 좀 해서 지금 그 각성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80 그린리더 함께 만들기 어떤 이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초중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에너지 전략형 건물을 양산하기 위해서 어떤 옥상에 하는 그린 루프라든지 그린 커튼 이런 걸 좀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다행히 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이 그린 커튼 이 설치하는 공모 사업을 좀 채택해 가지고 올해부터 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도 좀 환경 친화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좀 가꾸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골목 경제 육성하는 시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최초로 좀 많이 해서 여러 군데서 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년 도시답게 전국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그런 추진 체계를 만들었고 얼마 전에 관악 청년청이라는 청년 어떤 그 정책의 플랫폼을 지금 열었습니다. 또 인구가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고독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아픔인데 통장님들이라든지 또 이런 그 인식이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좀 동원을 해서 그 고독사 예방 우리 동네 돌보담을 운영해서 이런 자살률이라든지 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협치 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직접 어떤 그 정책을 제안하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그 민원 처리 결과라든지 정책이 의제화돼서 집행되는 것을 피드백해주는 그걸 좀 플랫폼으로 그 온라인 관악청이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OECD 공공부문 우수 혁신 사례 지난해 선정돼서 좀 상당히 좀 결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그 MZ 세대하고의 어떻게 하면 소통할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전입 오는 그 15를 달고 오는 그런 직원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가장급 이상 그 간부들도 좀 그런 문화를 좀 MZ 세대들에게 편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이렇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올 하반기에는 그 ESG 경영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회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 담당 주무관 팀장들 공부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의 관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따라하기 바쁜데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현행 조례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발견을 해서 우리는 좀 더 좀 선진적인 그런 조례를 준비하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말미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ESG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늘부터 좀 이행 중에 있고요. 이제
사실 우리 그 공무원들로 보면은 좀 피곤한 일인데 청장님이 요즘 ESG에 꽂혀가지고 뭐 환경재단에서 하는 무슨 ESG 과정인가를 매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솔직히 저도 뭐 우리 고문원 회장님은 뭐 수십 년 동안 이 일 해오고 계시고 저도 이쪽 분야는 뭐 도시계획이지만 환경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우리 청장님 피를 받다 보니까 이제 엄청 세게 하는데 오늘부터는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품 이런 걸 아예 청사 자체에 반입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무조건 머그컵 써야 되고 민원인들도 뭐 그런 걸 써야 되고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뭐니 해도 뭐 단체장님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뭐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근데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단체장의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하나하나씩 실천해가는 노력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에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각계 언론에 이렇게 좀 보도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맨날 이렇게 이런데 오면은 뭐 진주시도 그러겠지만 우리 뭐 잘한다 뭐 이런 거 자랑하기 바쁜데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이 청장님께도 공감하는 게 좀 현장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 좀 앞으로 이런 걸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그 과제를 몇 개 뽑아봤습니다. 뭐 첫 번째는 그 앞으로도 어떤 그 ESG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하기 시키는 그런 노력이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정말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대기업 몇 개 이런 협회 뭐 이런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면 뭐 우리는 관내 어떤 이런 뭐 독서 동아리, 환경 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많은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주변의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이런 컨설팅을 좀 많이 함으로써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체성이 떨어지면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실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각 주체별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고하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관악구에서는 어떤 그 ESG 이런 협의체 같은 활동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라든지 관내 어떤 지금 그 대기업들 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기업들과는 좀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같이 나가자 그런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실천 영역이 20개 그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고 성과 지표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각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이런 발표장에서는 기업 차원의 보통 이제 ESG 어떤 그 고민과 앞으로의 어떤 실천 노력 뭐 이런 게 좀 많이 발표될 건데 지방 정부 공동의 어떤 대응 과제 같은 게 몇 개가 좀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지자체에서 광역에 한 7개, 기초 8군데에서 ESG를 좀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근데 현행 조례에는 지원 대상이 첫 번째 그 기업이 대부분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공공기업 기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뭐 일반 뭐 비영리 조직이라든지 뭐 일반 주민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실 조례라고 하는 게 법률 내에서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조례에 이런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뭘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약간 지원 대상을 반드시 어떤 기업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게 지원다 그 생각을 벗어나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ESG가 이게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경영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할 수 있게끔 표준제를 그렇게 정비해서 지방 정부에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각 주체들이 각자 제 몫을 잘 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ESG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 정부에서 ESG 경영에 좀 박차를 가려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무 그 많은 요즘 이제 ESG가 붐이 일다 보니까 ESG 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각종 뭐 컨설팅 기관 뭐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어디하고 좀 조인을 해가지고 이런 고민을 나누고 우리가 해봐야 될까 그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어떤 그 전국 ESG 가칭 협의체를 좀 구성 운영해서 정례하면 좋겠고
또 이런 그 대회를 좀 국가 대회로서 좀 공식화해서 대한민국 가칭 ESG 우수사례 정책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좀 하면 좋겠고, 좀 필요하다면 우리 환경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좀 이런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큰 대회를 좀 스폰을 좀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붐을 일으키는데 좀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분야에 성과를 내는데 큰 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장기적인 바람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일이 잘 되려면 좀 전문적인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할 텐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조금 과한 것 같고, 광역 아니면 중앙적 차원에서야 중간 지원 조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도움도 받고 어떤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되고 좀 그런 바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ESG 관련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은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ESG의 어떤 그 성과 지표, 이걸 뭘로 설정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건가, 그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걸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모셔가지고 우리 비전 선포식 때 말씀을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정말 제일 석학들이 많이 모인 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부의 어떤 표준도 있고 여러 뭐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법인에서 하는데 어떤 지표가 적절할까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걸 많이 냈던데, 우리 그 어떤 이제 그 어느 정도 공통 지표 같은 걸 좀 핵심 공통 지표는 좀 만들어 놓고 출발한다면 상당히 좋겠다. 그게 어떤 우리 그 지방정부의 그 문제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지방정부에서 공통지표를 우리가 선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그거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률이라든지 재활용품의 어떤 감축과 관련해서 선별률이라든지 또 전체 에너지 중에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만큼 뭐 아리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용한 거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 맞춤형 시책을 얼마나 한가라든지, 또 직장 내의 어떤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 MZ 세대들의 직장 이탈률 같은 거라든지, 또 시민 사회가 또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진짜 그 주민 참여 예산이 되려고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 참여 예산 비율이 얼마가 된다든지, 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출발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실천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그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또 단체장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좀 평가를 받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좀 이게 미흡하다면 미흡한 대로 이런 어떤 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 ESG 학회를 필두로 해서 여러 학회들이 좀 연합을 해서 가칭 대한민국 지방정부 ESG 경영대상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중앙부처 언론 기관과 합작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방정부도 상당히 많이 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구는 청장님과 또 구 전체적으로서 이게 정책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아마 다른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부터 핑퐁 칠 것 같고, 내가 이걸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되게 내가 그렇게 금평을 잘 받을 것 같기도 않고, 좀 그런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저희들이 좀 자랑도 좀 많이 하고 숙제도 좀 많이 던졌는데, 아무튼 저희 구는 더 큰 관악, 더 행복한 ESG 관악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고, 또 이런 공동의 우리 정책 공동체 ESG 플랫폼이 이렇게 활동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학 회장님이 좀 뭐 여러 가지 뭐 요청도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정부가 지역에서 중심을 잡고 ESG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관악구 사례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학회도 많은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회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ESG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ESG 추진에 필요한 방법론 같은 것들도 신속하게 세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교육을 가는 관악구는 앞으로 모든 지자체 모범 사례가 될 것 같고, 이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예, 고맙습니다.